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호입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쓴 책, 이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공부도 많이 됐지만,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내용을 입학사정관들에게 보여줬을 때 굉장히 많이 놀래기도 했었고요. 또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놀랬죠. 아, 세상에 이런 게 있었냐고. 왜냐면 이 컨설턴트가 되었든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 되었든 아니면 입학사정관들은 각자 자기 이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야 자기들 대학 것들을 주로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컨설턴트야 이제 굉장히 다양한 대학들을 보내게 되니까 물론 뭐 감으로 이쪽 대학 저쪽 대학 뭐 갈 수 있다 아니면 성적을 보고도 판단하기도 하고 각자 자기들 기준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그러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거의 어떤 경우든 하나의 그러니까 하나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게 되는 거죠. 한 아이의.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의 합격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서 기준점을 학교생활 기록부가 가장 잘 기록된 아이들이 누굴까요? 당연히 서울대인데 서울대 중에서도 지역균형 전형의 학교생활 기록부가 지역균형 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가 가장 좋습니다. 가장 우수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수하게 기록된 아이를 기준점으로 놓고 그 밑에 연고대, 뭐 성균관대, 한양대, 또 뭐 중앙대, 뭐 경희대, 뭐 건국대, 뭐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저 밑에 있는 대학들 더 있죠. 뭐 동덕여대도 있고 숭실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뭐 국민대도 있고 그렇게 순서별로 대학들을 놓고 보니까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다 보니까 합격한 아이들의 기록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큰 차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한 아이 것만 보다 보니까 그 아이에 맞는 아니면 그 아이가 들어가려고 하는 대학,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기준점을 놓고 봤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서류를 놓고 보다 보면. 아니면 거기에서 매우 특정한 기준점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아니야 너는 뭐 좀 더 좋은 대학에 지원할 수 있어 라든지 뭐 이렇게 평가를 했었죠. 그러니까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고 이 아이가 어느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사람은 이전에는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죠. 물론 뭐 매우 우수하다고 하면 뭐 서울대 가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연세대나 고려대 내지는 뭐 한양대 이렇게 경희대, 중앙대 이런 데 갈 때 도대체 어떤 아이가 기준점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12명의 그러니까 25개 대학에 합격한 물론 이 아이들이 지원한 대학은 한 40여 개 되겠죠. 이 40개 대학에 지원한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 한양대 합격한 그러니까 아이가 한양대만 지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또 고려대에 지원한 아이가 고려대학만 지원한 것이 아니라 서울대는 넣었더니 떨어지고 뭐 연세대에 넣어도 떨어지고 뭐 고려대만 붙었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낮은 대학은 떨어지고 높은 대학에 붙은 아이가 또 있는 거죠. 도대체 이런 기준점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대학마다 뭐 인재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커버하고 넘어갔죠. 그렇지만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실제로 굉장히 많이 이 잘못된 그동안의 편견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서울대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점이
뭐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성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성적이 아닌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이 되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책에 보면 이 책에 나와 있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에 합격한 학생의 것을 보면 물론 이 아이는 뭐 다 1등급이었어요. 뭐든지 다. 뭐 1.0등급인 거죠. 따지고 보면. 근데 이 학생이 단순히 그렇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만 보면 저는 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런 아이가 3명만 있으면 정말 우리 우주를 구하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우수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분명히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뻥이지. 예, 분명한 사실은 약간의 뻥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생활 기록부는 영웅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생활 기록부는 영웅전이에요, 영웅전. 그렇다 그래서 전혀 사실이 아닌 것들의 영웅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전쟁이 붙었는데 예를 들어 뭐 300대 3만 명이 싸웠다고 하면 실제로는 3천 명이 싸웠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약간 이제 가미를 해서 쓰는 것처럼 학교생활 기록부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이 아이 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밑에 인서울대학의 덕성여대나 동덕여대 내지는 숭실대에 들어간 또는 명지대에 들어간 아이들도 역시 같은 기준으로 써져 있다는 사실인 거죠. 서울대 아이 거만 그렇게 뻥튀겨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학교생활 기록부는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입장 바꿔서 제가 선생님이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자기가 선생님이라고 가정하고 보면 가끔 내 아이도 보면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있지 않아요? 얘 봐라. 이런 똑똑한 면이 있었어?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그것을 정말로 기록해 주려면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그렇게 뻥만 튀겨서 만들어진 기록물이 아니라 실제로 이 아이가 했던 것들의 기록물에서 약간의 이제 어떤 가미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미사 여구에 의해서 써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생활 기록부는 무슨 글빨이 좋은 사람이, 글빨이 좋은 선생님들이 더 잘 써준다라고 하는 것은 미사 여구는 정말 그야말로 미사 여구일 뿐이고요. 아이를 평가하는데 약간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학교생활 기록부가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면 당연히 그 말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학교생활 기록부는 전혀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한 학기에 한 12명의 선생들이 쓰는 거잖아요. 과목별로. 그러니까 이 1년 전체를 놓고 보면 12명도 넘을 건데요. 그 선생님들이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록을 하는 건데 그 기록물이 똑같이 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끼리 되게 다 친할 것 같죠. 아니, 동료니까 친하긴 합니다. 혹시 오해할까봐, 아실까봐. 그런데 모든 같은 기준, 왜냐하면 자기 주관이라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을 생각해보면, 좀, 어쨌든 집단 전체를 놓고 보면 좀 똘똘한 집단이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똘똘한 사람들의 집단인 건 맞는 거죠. 적어도. 아니, 성적은 좋았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네요. 똘똘하다기보다는 성적은 좋았습니다. 성적도 좋았고, 또 똘똘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야 제 아이만 보는 거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이야 내 아이만 보는 거지만, 내지는 그 옆에 아이를
비교해도 뭐 가끔 보는 거니까. 그렇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한 자리에서 아이들을 30명, 한 반에 25명, 30명을 보고 그 다음번에 또 20, 30명을 또 다음 반에 가서 또 수업하면 또 그런 아이들을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 선생님에게 눈에 띄는 아이들은 매우 한정되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예를 들면 가끔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아주 이상한 뭐 소설처럼 써여져 있다, 또는 뭐 상을 누구한테 다 몰아준다, 그런 것들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많이 보다 보면 특별히 그거가 좌우되지 않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그러니까 이 책 이전에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봤다고 해도 이 아이가 어느 대학 갈 수 있는지를 거의 몰랐죠. 그렇지만 이 책을 보는 사람, 이 책의 학교생활 기록부 이 12명 거를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 그 다음에 서울대 일반 전형 아이, 그 다음에 고려대 아이, 연세대 아이,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것을 그냥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앞쪽에는 따로 분석을 해놓은 거지만 이 뒤쪽에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고스란히 그냥 올렸거든요. 다만 성적이나 여기에 이제 학교를 특정 지을 수 있는 상도 이제 그 학교에 맞는 어떤 그 학교의 특별한 무슨 뭐 청원상 뭐 이런 거라면 그런 거는 제외를 하고, 학교 이름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제외하고 상은 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 성적은 대략 몇 점 몇 정도만 넣었지 매우 디테일하게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수단이나 이수교과목 교과 등급이 몇 등급이다 이 정도만 넣어놨지 1점 몇몇 등급이다 이렇게 넣지는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1.0등급과 1.5등급은 또는 1.9등급은 이 학교생활 기록부의 성적으로, 그러니까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성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드러진 차이를 놓고 평가하지는 않는다. 아니 설령 평가한다고 해도 그 평가는 다른 것에서 다시 드러나게 마련인데, 그것이 이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세특사항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그 다음에 행동 발달,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1.0등급과 1.9등급의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성적의 차이가 아니라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정말 놀랍죠. 근데 그것이 우리 학부모님들이 꼭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성적이 중요하거나 봉사활동이 중요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기록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 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그것에 의해서 얘가 서울대를 갈 수 있는지, 연대를 갈 수 있는지, 고대를 갈 수 있는지, 또는 한양대를 갈 수 있는지, 성균관대를 갈 수 있는지, 서강대를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성적이 아니라 기록만으로도. 이것은 어마어마한 변화인 거죠. 그동안에 숱하게 많은 입학사정관들이나 또는 강의하시는 분들, 조금 전문가 중에서도 좀 고퀄리티의 전문가들의 경우에, 물론 이제 학원 쪽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사교육 쪽은. 왜냐하면 그분들은 사실 공교육에서 평가하는 것보다 사교육에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는, 그리고 뭔가로 나눠져야 한다고 하는 것들의 의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주로 많이 쓰게 되고,
봉사활동의 시간에 대해서 많이 쓰게 되고 수상 경력의 개수에 대해서 보게 되고 이러니까 이 학부모님들이나 또 그럼 기자들은 주로 누구를 인터뷰를 많이 해요? 사교육 쪽에 계신 분들을 많이 인터뷰를 하게 되잖아요. 이 메이저 언론들을 보면 이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계속해서 가는 거죠. 대학은 아니라는데 아니 대학은 성적으로 뽑지 않는다는데 이쪽 그 사교육 쪽으로 에서 계신 분들은 어쨌든 뭔가 나눠져야 자기가 뭔가 행세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많이 변화했어요. 사교육 쪽에서 나와서 오히려 기자들이 쓰고 싶은 글을 쓰고 싶어서 인터뷰는 따지만 인터뷰에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 이 사교육 쪽에서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뭐 수상 경력이 큰 차이 없어요. 성적 그렇게까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인터뷰들이 많이 나오지만 여전히 기자들은 그와 반대로 막 기사를 막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제가 이 책을 쓰기 전과 그리고 쓰고 난 다음에 저의 생각이 매우 많이 변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막연했던 대학 선택이 이 책을 통해서 이제 학교생활기록부를 가져오면 그냥 학생부를 딱 봐도 얘는 어느 대학 갈 아이, 얘는 어느 대학 정도 합격, 요거는 불합격이 명쾌하게 알아졌다, 알게 됐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교육에서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뭐 이 책을 많이 사시지만 사셔서 또 저한테 전화도 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정확히 알게 됐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많이 그렇게 이제 컨설팅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정말 내가 했던 것들, 그러니까 사교육 쪽에서도 정말 컨설팅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는 정확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면이 놀랍고요. 또 하나는 이 사교육 쪽에 컨설팅 하시는 분들을 보면 나는 서울대 보냈다, 서울대 의대 보냈다, 뭐죠?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것처럼 서울대 의대를 보냈다고 하고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사실이라고 믿는다 하더라도,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이전에. 그게 뭐냐면 서울대를 그 사람의 조언으로 합격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그 아이가 그만한 능력이 되어 있어야 되는 아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만들어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이렇게 뭐라고 하죠? 임의대로 막 수정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가끔 보면 언론에 나오는 것들이 있죠. 결국은 중요한 사실은 결국 밝혀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다못해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성균관대 합격한 아이가 2년 뒤인가 3년 뒤에 지나서 밝혀진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학교 다니다가 이제 취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학교를 못 다니게 이제 퇴학 처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밝혀질 것 같지만 결국 밝혀지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꼭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이 스터디 워크북이나 학교생활 워크북 같은 거를 이 스터디 워크북이야 플래너지만 요거는 워크북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어떻게 했고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그리고 보고 느낀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는 없죠. 그러려면 노트 필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노트 필기 이전에라도 그걸 잘하는 아이라면 상관없지만 설령 못하는 아이라도 이것을 잘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 학교생활 워크북이에요. 저렴해요. 6,000원 뿐이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거는 우리 에듀진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아이들 기록장을 만들어서 기록을 하게 해라. 물론 뭐 이런 거 말고 하얀 백지후에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기록을 이게 보존해 가는 게 이 학교생활 기록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 책이 워낙 광범위해서 서울대학교 학교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완전 분석을 해주고 싶어도 이게 다 창의적 체험 활동 따로, 진로 활동 따로, 창의적 체험 활동 따로, 교과학습 발달 상황 따로, 행동 발달 및 특이사항 이걸 따로따로 찍지 않으면 너무 길어져서 어떻게 찍어주는 것이, 어떻게 제가 그렇죠,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 보니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학교생활 학생부 종합전형을 더 정확히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거를 몇 개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몇 개를 이렇게 완벽히는 아니지만 몇 개를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하고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댓글도 댓글이지만 전화도 와서 아니 이 책 산 사람하고 안 산 사람하고 차이를 그러면 똑같이 두면 어떡합니까? 이거 왜 공개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해서 그래서 제가 공개를 다 못했죠. 다만 꼭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촬영을 하려면 더 정확하게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헤매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찌됐건 우리 학부모님들은 학교생활 기록부,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이다. 꼭 대학을 잘 가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학을 잘 가면 뭐예요? 그 다음에 펼쳐질 대학교 때 또 다른 경쟁에 놓여 있어야 하고 취업의 경쟁이나 아니면 또 혹시나 또 창업을 하게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준비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의 일생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만들어지는 것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방법을 깨우쳐 가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서울대 안 가면 어떻습니까? 못 가면 어떻고요? 그렇지만 서울대를 못 가도 되지만 서울대에 진학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면 그거라면 어머니 우리 학부모님도 만족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얘가 서울대를 안 가고 아니면 저 밑에 대학을 간다 해도 아니 뭐 지방대를 간다 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 아이가 그 다음 대학교 들어가서 더 많은 발전을 이룰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에 맞는 공부를 해가는 것, 그 다음에 그렇게 가는 것들이 이 아이 일생을 좌우할 만한 내용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 만들어진 아이 그럴 수도 일부 아이는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물론 아이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서울대 쉽게 가는 거 아닙니다. 물론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좀 더 좋은 대학을 내 현재 등급보다 2, 3등급을 더 올려서 간다라는 그런 전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2, 3등급이 더 좋은 아이는 누군가는 저 밑에 대학을 가는 것 아니겠어요? 운이 나빠서든 아니면 준비를 잘못해서든 그러니까 준비를 잘만 하면 5등급이어도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라는 거죠. 5등급이면 인서울도 못하지만 중앙대도 가고 한양대도 가고 다 간다니까요. 물론 모든 대학에 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학마다 그거는 그야말로 인재상이겠네요. 그런 인재상에 맞는 아이들은 뭐 예를 들어 5등급이 성균관대나 서강대를 간다? 거의 없을 겁니다. 불가능하고요. 그건 대학이 맞는 인재상이라는 기준점이 있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뭐 5등급이 서강대 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요. 성대도 그런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취재를 못해서였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한양대나 중앙대나 뭐 건대 이런 경우는 많이 들어봤죠. 동국대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인재상이라고 하는 기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는 뭐 그것이 한 4, 50년 지나면 그렇게 뽑은 그렇게 뽑은 학생들이 훨씬 더 좋은 가치로 그 대학에 보답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다른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